우선 제가 그 전문 차량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차량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우선 실내 위주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운전석 쪽으로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윈도우 스위치가 이래 있습니다. 1열은 오토고 2열은 오토가 아니네요. 하고 이쪽에 사이드 미러 조정 버튼, 요거는 그 폴딩 버튼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윈도우 쪽에 요 부분을 보시면 요 부분은 플라스틱은 아니고요, 레자 느낌이 나는 레자 같이 되어 있고, 이쪽도 뭐 그런 것 같고, 여기 포켓이 이래 있고요. 이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고급스럽습니다. 아주 뭐 조잡한 그런 플라스틱 느낌은 안 나고요. 조작감도 괜찮습니다. 밑에도 이렇게 포켓이 있고, 우선 물병을 2개를 꼽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뭐 많은 분들이 가시던데 밑부분 요 부분도 이렇게 고무로 돼 있네요. 고무로 돼 가지고 뭐 흡음이나 뭐 요런 부분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보통 차들은 요런 식으로 마감이 그대로 밑에 돼 있는데 요렇게 마감을 좀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안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해당 차량은 기본 마제스티 스페셜에 옵션은 이제 사륜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기본으로 이렇게 전동 시트, 조수석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문짝이 묵직합니다. 왼쪽에 버튼을 보시면 요거는 경사로 밀림 버튼, 요거는 뭐 차량 보조, 하여튼 뭐 버튼이 여러 있습니다. 뭐 옵션이 풀업이 아니라 가지고 요 2가지 버튼은 빠지고, 요 라이트 조정하는 거, 상향 하향 조정하는 거 있고, 요래 스티어링 휠이 요래 생겼습니다. 제가 막 약 한 달 정도 운행을 해봤는데 조작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괜찮습니다. 버튼감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요 클락션 부분, 요 부분이 좀 아주 세게 눌러야지 소리가 나더라고요. 살짝 누르면 소리가 안 납니다. 좀 세게, 세게 눌러야 소리가 나고, 요 가운데 공조 버튼 조작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요 다이얼, 온도 다이얼, 내비, 요 옵션으로 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9.2인치 순정 내비로 들어가 있고, 한번 켜보겠습니다. 계기판 부분, 뭐 기능이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요소수 레벨, 공기압, 시계도 있고, 이거는 이제 트리 컴퓨터가 있고, 이동을 하면 속도계 여러가지가 많네요. 이거 있고, 라디오, 요거는 내비가 이제 그 계기판에 100% 연동은 안 되지만 간단한 정보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다 연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요거하고 여러가지 종류의 이런 기능들, 사운드도 있거든요. 사운드 해가지고 뭐 방지 시등 사운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좀 잘해놓은 것 같네요. 뒤로 가가지고 뭐 서비스 주기 설정 요런 거, 아이고, 주기 설정하실 수 있고, 기능 초기화, 가운데 기아봉, 이 디자인이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좀 고급스럽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약간 좀 민민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요렇게 이제 요 로고 이렇게 있고, 뭐 그립감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보시면 이쪽에는 지금 뭐 그냥 요런 수납하는 공간이 돼 있는데,
옵션을 넣으면은 저 부분에 이제 그 무선 충전, 휴대폰 무선 충전이 들어갑니다. 고속 충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고래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통풍, 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전자식 파킹, 요거는 사륜, 이쪽에는 오토홀드, 이쪽에는 컵홀더 2개 요래 들어가 있고, 요 가운데 콘솔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싸제로 제가 한 개 구입을 해가지고 달아봤는데, 네, 하여튼 요렇습니다. 뭐 시트 보면은 뭐 좀 편해요. 타보면은 좀 편하고, 요거 조수석 조절 버튼, 이게 약간 아주 뭐 부드럽진 않지만 작동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앞부분을 보시면 요 부분은 완전 플라스틱은 아니에요. 완전 플라스틱은 아니고 약간 이 가죽 레자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약간 푹신푹신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플라스틱, 요 센터 스피커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옵션이 이제 인피니티 오디오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껍데기만 요리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스피커는 없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여기도 매나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재질, 여기는 플라스틱, 여기도 가죽 끝내요. 레자. 대부분 보시면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하이그로시 맞죠 이게? 요런 재질이 좀 많이 쓰였어요. 군데군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소유주분들이 항상 좀 많이 의아해하는 부분, 요 공간입니다. 지금은 그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요쪽에 이렇게 기둥 같은 걸 박아놨어요. 요 부분이 뭐냐, 이 공간을 뭐 차라리 무슨 수납 공간을 만들어주지 왜 이래 해놨냐. 지금은 이렇게 기둥이라도 있기 때문에 뭘 이렇게 놔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거도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놔두지도 못하고 계속 걸리니까 그런 죽은 공간이죠. 그래 만들어놨었는데 지금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칸막이를. 그래, 근데 이거를 박아놔도 이게 뭐 왜 박아놨냐, 이 공간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쌍용은 옛날부터 이제 운전자, 탑승자 이제 휴대폰 이런 거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놨었습니다. 앞전 차종 뭐 렉스턴, 구형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 부분도 휴대폰을 놔두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무선 충전하면 앞쪽에 이렇게 놔두실 수도 있는데, 요 부분에 대부분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요래 가지고 요런 식으로 놔두면 전화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나누는 공간으로 쓰시면은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공간, 휴대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놔두시면 바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쓰시는데 아주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기도 휴대폰 이런 거를 놔두라고 이런 만든 것 같아요. 앞전에는 이게 없을 때는 진짜 그 공간을 왜 만들어놨냐 그런 생각을 하기 좀 쉬운데, 지금은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으면서 휴대폰을 이렇게 딱 걸쳐놓으면 딱 맞습니다. 딱 지자리 맞아요. 제가 뭐 쌍용에 얘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이 공간은 이렇게 쓰시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결과 아주 편합니다. 이런 놔두시면. 컵홀더는 좀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물병까지는 좀 가능합니다. 물병까지 500ml 물병까지는 가능하고, 그보다 좀 큰 거 수납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이렇게 선바이저 있고 거울 있고 요 카드 꼽는 거 있고요. 조명은 실내 조명 대부분은 다 이제 LED가 들어가 있고, 선바이저 이쪽에는 이렇게 그냥 전구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보면 선글라스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선루프가 없기 때문에 버튼은 비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야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쪽에 앞쪽에 보면은 한 줄로 요렇게 무드등, 파란색 무드등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요쪽에 손잡이 밑쪽 요쪽에도 파란 불이 들어오는데 그 조명 세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뭐 안 쓰니까 잘 하고, 실내등 LED 돼 있고 밝습니다. 이거 한번 걸어볼까요?
내비. 차량 주행 전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그 지니 맵이 들어가 있고요. 그 실제 오너분들 제 카페 이런 데 가가지고 정보를 좀 봤는데 내비에 대한 그 불만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달 동안 약 한 3,000km 이상을 탔는데 내비가 전혀 사용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비 사용하는 데 괜찮고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는데 충분히 괜찮고요. 이런 시트 재질도 괜찮아요. 이게 천연 가죽은 아니고 아마 인조 가죽이지 싶은데 괜찮고, 보시면 제가 키가 한 181 정도 되고 그 몸무게는 공개하기가 좀 그렇지만 상당히 좀 많이 나가는 축에 속합니다. 평균 이상이고, 지금 시트 포지션은 운전자 쪽을 요 정도 여유 공간 놔두고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뒷자리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짝이 아주 묵직합니다. 뭐 뒷좌석도 이 부분은 레자 플라스틱은 아니고요. 여기 하이그로시 있고 열선 2단 열선 있고 윈도우 조작감 괜찮습니다. 이쪽에 컵홀더 한 개 있고. 자, 실내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제가 181에 평균 이상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주먹 한 개 이상 들어갈 정도의 그 공간으로 해서 시트를 포지션을 놓고 지금 타보면은 데입니다. 뭐 크게 요 정도 아주 넓게 해놨어요. 넓게 해놓고 앉은 상태에서는 데이지만 뭐 차에 타면서 요래 딱 붙이고 타는 사람 없잖아요. 요래 편하게 놓고 이래 가기에는 뭐 약간 좀 답답한 감은 있지만 크게 타시는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뒷좌석에 보시면 이쪽에 필라 쪽에 이렇게 올라타실 때 잡고 타시라고 여기 손잡이가 있습니다. 여기 차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타실 때 웬만한 사람들은 타기 좀 힘들거든요. 사이드 스텝을 밟고 그래 타셔야 됩니다. 뒷좌석은 이렇게 위에도 LED 조명이 있고, 쌍용의 핸드폰에 대해 가지고 아주 신경을 많이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쪽에 이렇게 물 컵홀더 두 군데 있고요. 가운데 바로 스마트폰을 놔둘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요 부분 수납 공간, 고무 패드가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데 솔직히 고무 패드는 이게 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순정이지만 순정 아닌 것 같은, 이게 약간 들뜨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뭐라 해야 되지? 체결감이 좀 좋지 않다. 약간 울어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보시면 소리 나죠? 이렇게. 근데 뭐 요 정도는 아주 괜찮습니다. 약간 뭐 괜찮습니다.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헤드레스트를 있고, 2열도 제가 뭐 평균 이상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뭐 웬만하신 분들 타시면은 공간은 뭐 크게 부족함 없이 충분히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트렁크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가로 제가 한 개 말씀드리면, 요 사이드 스텝, 요거는 마제스티
아니면 마르스 스페셜부터는 기본인데, 차량이 이제 굉장히 좀 전고가 높다 보니까 타실 때 요걸 안 밟고 타시면은 뭐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여성분들, 키 작으신 분들은 올라가기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수로 옵션 선택하시는 거, 아니면은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트림을 구매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크는 솔직히 좀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등급이 이제 준대형 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이 마크는 솔직히 좀 웃긴 것 같아요. 또봇도 아니고 스마트 테일 게이트고, 이쪽에 보시면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이런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인피니티 오디오를 선택하시게 되면 우퍼가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또 차주분께서 이렇게 겉에 이런 거를 이제 카바를 부착을 하셨는데, 요 2열 등받이 뒤쪽 사이드 하단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요 그물망은 기본.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러기지 스크린이죠. 그거를 장착할 수 있도록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아마 헤리티지 등급, 요 윗등급부터 요게 기본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밑등급도 요렇게 홈으로는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순정으로 또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구매하셔가지고 장착을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여기 있고, 트렁크는 요 2단으로 됩니다. 2단, 요 1단, 그리고 2단. 밑으로 놓을 수도 있어요. 요거를 빼가지고 밑으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뭐 캠핑 장비 싣고 요래 하실 때는 뭐 크게 문제는 없네요. 트렁크가 좀 넓기 때문에 이렇게 텔게이트 버튼 있고, 전반적으로 뭐 차급에 비해 가지고 조잡하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요 정도 하시면은 아주 뭐 고급지게 좀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돈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오늘 요 차량 리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제가 또 타보면서 다른 정보라든지 이런 걸 얻게 되면은 또 다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줄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